아들, 왜 이렇게 늦었니? 그냥 친구들이랑 좀 늦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캐세요? 걱정돼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즐거운 퇴직 후의 저녁 혹은 오랜만의 휴식. 그런데 부모님의 전화 한 통이나 메시지 하나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 적 있나요? 딱히 욕설을 듣거나 매를 맞은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불쾌함과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내가 나쁜 자식인 걸까? 하지만 심리학은 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무거움은 당신의 성격 탓이 아니라 상대방이 던진 심리적 닷 때문일 확률이 높다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의 정서적 독립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말의 습관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그 실체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포가 아니라 죄책감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볼모, 이모셔널 호스티지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질로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이 말의 숨은 뜻은 나의 고생은 모두 너의 빚이며 너는 그 채무를 갚기 위해 내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암시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독립적인 판단과 욕구를 이기심이나 불효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보다 부모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정서적 레이더가 됩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3가지 치명적인 공격 패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교자 코스프레입니다. 이 유형의 부모는 자신의 고통과 희생을 끊임없이 전시합니다. 엄마는 너희만 아니었으면 벌써 갈라섰다. 너 뒷바라지하느라 내 청춘은 다 갔어.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민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을 추구하거나 성공을 즐기려 할 때 고생한 부모의 얼굴이 떠올라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게 되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의 삶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빚을 지워 정서적으로 영원히 부모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통제 기술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부모의 희생을 보상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게 당신을 자책하게 만드는 첫 번째 족쇄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의 이식입니다.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그들은 격려 대신 걱정을 건넵니다. 네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니? 세상 사람들은 너처럼 착한 애를 가만 안 둬. 이건 당신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부모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조건부 사랑이 더해집니다. 부모의 통제권 안에 있을 때는 한없이 따뜻하다가도 자기 주장을 하는 순간 싸늘한 침묵이나 비난으로 응징합니다. 결국 당신은 부모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본능과 직관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불안이 당신의 혈관 속에 독처럼 퍼져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슬픔이나 불안은 그분들의 몫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실망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부모의 감정을 처리해주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제 정서적 경계선을 그으세요. 부모가 죄책감을 유도하는 말을 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받지 말고 객관적으로 관찰해보세요. 아, 지금 저분이 나를 통제하려고 저런 표현을 쓰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진정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부모의 희생에 대한 보상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그 가짜 죄책감을 내려놓고 오롯이 당신의 색깔로 빛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